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 첫 번째 줌 미팅으로 인사드립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새해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을 보고 어떤 소원들을 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각자 다른 꿈과 목표 또 그런 또 소원이 있으시겠지만 2025년에는 꿈꾸시는 모든 것들 이루어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 첫 번째 제 줌 미팅 강의는 어쨌든 2025년에는 대표이사님께서 계속 목표를 말씀하시고 계신 업계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또 그러한 열정으로 보탬이 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초대하고 연결해야 되는지 그것이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들을 한 번 더 시작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상기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줌 미팅 강의 제목은 시스템으로의 초대와 연결이 곧 변화와 성장으로 이끈다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연결이란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삶과 사업에서 연결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쭉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연결이란 단어의 의미를 한번 공감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연결되었던 탯줄을 끊고 세상에 태어나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새로운 연결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은 친구, 학교, 연인, 동료, 회사 등 무수한 어떤 타인과의 관계, 또 어떤 틀, 시스템 연결을 통해서 생존 혹은 실존의 이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연결과 생명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누구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연결을 시도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공적 연결을 통해 다음 연결을 위한 도전을 반복하게 되죠. 자, 이로써 우리는 결과, 즉 성장이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 길게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체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겪어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체인 사업을 결단하고 무언가 이루어내기 위한 열정을 쏟아서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시스템으로의 초대와 연결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 지식, 또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하는 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험으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연결을 멈추면 정체나 퇴보합니다. 그래서 연결은 지속적인 학습. 자, 학습은 한자로 배운다는 의미와 익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배운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식을 채우죠. 우리가 뇌를 통해서 배우죠. 자, 익힌다는 건 배웠던 머리로 뇌로 배웠던 것들을 우리의 입과 손끝, 발끝으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란 과정을 통해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이게 학습, 지속적인 연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동기를 유발시키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각 단계별로 항상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했던 분들을 그분의 눈높이에서 시스템의 체계적인 미팅, 그분의 눈높이에 따라서 어느 그 다음 단으로 연결해야 될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상담하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간절히 원하는 꿈과 목표를 성취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체인 비즈니스에서 성장과 그 결과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오로지 긍정적인 프로모션을 통한 체인의 시스템으로의 초대와 연결뿐입니다. 결국은 초대가 답이고요. 그 초대를 얼만큼 더 효율적인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연결할 것이냐. 그 결과, 그 과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의 긍정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가 뭐 창의, 창조, 그리고 창조적 사고, 창의적 사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라이시 요시야키라는 분이 창업한 일본에 현재도 영업 중인 겐로쿠 스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체인점이기도 하고요. 자, 이분이 어떤 발상의 전환을 했냐면, 자, 초밥이 있죠. 그리고 이분이 아사히 맥주에 우연하게 공장을 견학하게 됐습니다. 그때 맥주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공정을 거치면서 쭉 완제품이 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전 세계 최초로 겐로쿠 스시라는 회전초밥집을 전 세계 최초로 이분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전초밥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연결은 익숙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벤치마킹이죠. 제가 PSC 과정 중에 벤치마킹이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짜파게티라는 것이 결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짜장면이라는 모델을 놓고 벤치마킹 한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익숙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곧 창조. 그래서 창조는 이종 간의 결합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것의 장점들이 합쳐졌을 때 서로 완전 새로운 식문화가 탄생이 되죠. 자, 요식업계에도 마찬가지지만 분야별로 이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성은 창의성이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익숙한 것들을 누가 더 잘 연결시킬 거냐 라는 의미도 창조로 포함됩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는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없었던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산출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서로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또 새로운 것들을 재탄생시켜내는 창조적 모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걸 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란 기존에 없었던 프로세스를 디테일이 잡힌 단계를 비교 대상
집단보다 먼저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걸 창조성, 창의성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있었지만 연결을 잘 시켜나갈 거냐에 따라서 그 기업은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많은 학자들이 융합지식이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있었던 지식과 이론이지만 연결시켜서 새로운 어떤 지식과 이론으로 재탄생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프로란, 성장이란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그 프로세스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공고히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면 반드시 그 뒤에 또 필요한 프로세스가 재창조되기도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먼저 큰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이 해왔던 과정들을 되짚어 보면 이러한 과정으로 됐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죠.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세상에 없었던 물건이죠. 자, 아이팟. 좋아하는 음악들을 듣는 아주 혁신적인 기계였죠.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화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도구였죠. 자, 결국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난 그냥 연결한 것뿐이다. 이게 애플만의 방식이고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각계 사물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연결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창조는 연결, 그 연결은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11년도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두 연구 교수는요, 약 12,000건의 학술지에 발표된 1790만 편의 논문을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만든 배경은 누가 더 참신하고 창의적인 논문을 발표했는지 다각도로 알아보는 알고리즘이었다고 합니다. 자, 거의 모든 논문에는 창조나 창의성보다는요, 이미 알려진 개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논문들 90% 이상이요, 이미 다른 곳에서 발표됐던 것들이고 수많은 학자가 이미 살펴본 것들이었고요. 결국 이 공통점은 뭐냐면 창의적인 논문 또한 연결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연결입니다. 연결. 자, 연결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자, 카카오가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회사도 일궈내지 못한 엄청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카오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은요, 연결입니다. 자, 무엇을 만들어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누구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연결할까를 고민합니다. 자, 결국은 참여와 연결입니다. 소비자를 어떻게 참여시킬까? 소비자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체인 안에 있는 아직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시스템에 참여시키고 그분들을 체인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신과 구조 안으로 연결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지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과정과 아픔과 투자와 많은 분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체인의 시스템에 우리는 방향을 따라 연결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결국 시스템이란 성공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환경입니다. 미팅 프로세스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미팅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체인이라는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나입니다. 나. 자, 결국은 확대시킬 것도 없고요.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번째 개념, 체인 비즈니스의 첫 번째 개념은 나로부터의 시작입니다. 나로부터의 시작이에요. 그 최소 단위는 나입니다. 나란 존재가 어떻게 강력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를 갖고 방법과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법과 행동으로 꾸준함으로 일관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역시 해답도 시스템의 체인 안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시스템이란 단순하여 배우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따라하기 쉽다는 의미는 행동하기 쉽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하여 배우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가르치기 쉬운 구성체계와 운영 원리라고 정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체계, 일단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깨우쳐야 내 귀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체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이 구조 안에 그래야 내가 투자하게 됩니다. 뭐를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개인보다 팀은 항상 우월합니다. 집단지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건 상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체인 사업을 떠나서도 모두가 공감하고 아직 멀리 있어서 들어와 있지 않아서 용어나 단어나 추구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이해되지 않았을 뿐이지 알고 나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시스템에서는 요구하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팀은 개인보다 우월합니다. 팀이 존재해야 개인이 성장합니다. 그룹이 존재해야 개인과 팀이 성장합니다. 회사가 존재해야 개인과 팀과 그룹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장 작은 단위는 개인이고 개인이 속한 팀. 그래서 항상 팀은 개인보다 우월합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뛰어난 능력이나 개인적인 무언가 능력으로 자꾸 이 일을 풀어나가려도 하시다 보면 언밸런스가 나죠. 노력한 만큼의 결과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은 디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추구하는 창업자분의 마인드, 가치, 제품, 보상 플랜에 따라서 아직 그러한 것들을 깊이의 깨달은 만큼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원리와 구성 뿌리는 같습니다. 디테일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럼 체인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는 어떻냐? 일단 나로부터의 사업이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 강력한 동기가 유발이 돼야 되겠죠? 그게 갖추어졌다면 그 다음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법론과 행동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미팅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의 방법론은 어떤 게 있냐? 자, 땅 위에 나무가 있죠. 가지가 있고
또 입이 무성하고 열매 맺죠. 자,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인 시스템이에요.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의 결과를 만들도록 이끌어주는 성공의 8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땅 밑에 뿌리에 해당하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공의 8단계를 더 견고하게 해주고, 식스션의 핵심은요, 관계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 이 정신적인 부분들을 터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시스템, 어쩌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체적인 시스템만큼 중요한 시스템의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은 행동론입니다. 고개더, 우리 변화 성장을 위해서 매일 진행하셔야 될 5가지,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 하루에 해야 될 12가지 일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두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체크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 이 12가지 항목을 내가 직접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투입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부족했는지를 내가 체크하고, 이 체크한 거에 관련된 반드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기 형태로 쓰는 피드백, 하루를 되돌아보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시테크 사업이죠. 시간을 꾸준히 쓰지 않는 한 체인 사업을 성장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꾸준한 시간 투자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시간 관리겠죠. 그래서 부업으로 하시던 전업으로 하시던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별도로 타협하지 않고 투자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밀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지 않으시면 항상 우리 사업에 투자해야 될 시간과 비용은 우선순위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더디게라도 진행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 일관되게 에너지를 투입해 나가야 돼요. 그건 내가 시간을 어떻게 밀도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을 하냐. 그 시간을 쓰는 것만큼 비례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그때 시간을 쓴 농도와 밀도만큼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 매우 중요한 게 데일리 리포트. 내가 시간을 쓴 건 그거는 스스로 알죠. 그래서 행동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팅 프로세스입니다. 1대1 미팅, 2대1 미팅,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센터나 지사 일정 공간에서 진행하는 2, 3인, 3, 4인 단위로 진행되는 소그룹 미팅. 자, 이 미팅은 전부 직접 후원이에요. 직접 후원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직접 후원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불러일으켜졌다고 해서 일정 부분의 패키지가 전달됐다고 해서 이분이 어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결단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아직 그분이 확신이나 결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분이 느낀 감정을 표현할 뿐이에요. 이 사업이 내가 알고 있던 것만큼 나쁜 일은 아니구나. 해봐도 괜찮겠네. 아직 이분이 결단하거나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긍정적인 기대감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어느 단계까지요? 직접 후원이 아닌 간접 후원. 자, 결국은 복제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성장에 그리 많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스스로 셀프 리더가 돼서 스스로 그룹에서 제시하는 일정표를 따라 스스로 움직일 때 기꺼이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누구에 의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 의지로
기꺼이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거기서부터 그분은 복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드리면 이 사업을 소개한 스폰서가 하지 않아도 나는 그분 때문이 아닌 내 스스로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이 사업을 하겠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심리적 마음의 어떤 확신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의 1차적인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이거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간접 후원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우리의 간접 후원 중에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죠.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체인에 정말 자랑할 만한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인 시스템, 석세스 시스템 체험 캠프죠. 1박 2일 동안 진행되고 이번에 이제 8기가 지리산에서 덕케 호텔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직접 후원을 통해서 혹은 간접 후원 단계까지 갔다라면 이 체험 캠프에 시스템 캠프에 얼만큼 몇 분을 참여시키냐에 따라서 나의 비즈니스의 성장은 판가름 난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엔 BTC, PSC, PSTC, CDLC, CSR 이런 단계적으로 제시된 미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결단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진짜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복제된 파트너가 육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미팅 시스템을 통해서 보는 게 달라지고요. 듣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한 변화의 장이 바로 체인의 시스템, 모든 성공하기 위해 모인 분들의 환경,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이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제시된 이 시스템을 간략하게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박 2일 체험 캠프의 목적이에요. 자, 숨겨진 체험 스토리, 체험 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아마도 이 1박 2일 체험 캠프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분들의 체험 사례, 감춰져 있는, 숨어 있는 체험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들으면서도 귀가 의심될 정도의 체험 사례들이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 체인의 OIC 제품에 대한 또 많은 제품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사업의 본질은 제품을 바꿔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제품에 대한 확신은 초기 사업의 결단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죠. 그래서 매 기수마다 350여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OIC 브랜드의 신뢰와 인지도가 상승되게 되겠죠. 세 번째, 이 과정을 참여하심으로써 여기에 시스템 캠프에 참여하면서 초대가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이어지죠. 선순환이죠. 선순환.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직접 후원하지 않더라도 간접 후원을 통해서 그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그래서 누가 얼만큼 많은 분들을 배우는 변화의 장에 참여시키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속도와 성장의 규모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최소고 결과치는 극대화되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일어나겠죠. 네 번째는 다음 단계 시스템으로의 연결이 용이합니다. 자, 간혹 어떤 분들 처음에 1박 2일 오신 분들은 되게 불신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우리가 이게 그분들의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태도를 보면 알죠. 그런데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보면 이분의 표정이나 이분의 말투나 이분의 얼굴에서 많은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박 2일 시스템 캠프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안내되는 게 용이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BTC입니다. 비기너 트레이닝 코스. 초보자 입문 과정이. 체험 비즈니스 초보자 입문 과정. 자, 요 BTC는 체험 캠프가 들어가기 전에 진행되셔도 좋고요. 캠프가 끝나고 나서 그 분들을 모셔서 별도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매주 2시간씩 4주를 진행하셔도 좋겠고요. 하루를 선정해서 하루에 집중적으로 각 주차마다 강사를 달리하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한 분의 강사분이 지역이고 센터에 한정된 분들이라면 한 강사분이 집중적으로 하루에 투자하셔서 BTC를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BTC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진행시킨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BTC에서 추구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PSC로 연결하기 전 단계예요. 예습입니다. 예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체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짚어주죠. 두 번째, 자, BTC 1주차에 강조하는 건 현실 점검이죠. 결국 우리 사업은 제품이 좋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기본이지만 처음에 현실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삶에 한 번뿐인 내 인생 왜 변화해야 되고 시도해야 되고 내 남은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지 현재 시점으로 나의 삶을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 내 삶의 위치, 정확한 위치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내 삶의 앞으로의 여정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좌표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현실 점검을 통한 남은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유를 찾도록 해주는 거죠. Y를 생성시켜 줍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2주차에는 풀 버전의 사업 설명을 진행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제품을 터치해주고 체험사를 공유하는 시간을 2주차에 그래서 갖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아직 이제 사업을 결단하시진 않았지만 회원과 초기 단계의 사업자의 어떤 기본적인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세와 역할들이 있으시겠죠? 네 번째, 중요하죠. PSC 효율의 극대화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BTC를 참여시키고 성공의 8단계를 적용시켜서 포스타를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PSC를 참여했을 때 PSC 효율이 극대화가 되죠. 자, 그 다음은 PSC의 목적입니다. 프로페셔널 셀프 리더 코스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IC 비즈니스 오너로서 갖춰야 될 자세와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 단계별 지식과 경험 전달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 자, 우리가 체인사업의 본질이 뭡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뭡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 그게 비즈니스의 본질이라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는
포스타의 단계죠. 그리고 구축된 포스타 분들의 왼쪽과 오른쪽에 뎁스를 통해서 PT와 루비를 도전하도록 하는 건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이죠. 예, 그래서 PSC의 중요한 목적은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고요. 자, 그리고 복제를 염두에 둔 올바른 정보가 전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복제될 거니까. 항상 복제를 염두에 둔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각자의 페이스에 맞는 실질적인 눈높이 성장, 포스타 성취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PT와 루비까지. 그래서 속도가 더 난다면 이번에 52기처럼 에메랄드를 성취하신 분들까지 탄생되게 되죠. 다섯 번째, 자, 교육 시스템을 통한 변화와 성장. 그래서 결국 시스템은 성장의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난 랠리 때 보셨죠? 각 단계에 성장한 사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사례를 통해서 자극받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부족한 환경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분이 나보다 조금 환경이 열악한데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분들의 모습, 사례를 보면서 자극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든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 성장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PSC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진정한 사업가로의 변화. 고정형 마인드가 아니라 성장형 마인드를 만들어내는 것. 자, 그래서 PSC를 진행하는 목적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PSTC를 진행하는 목적입니다. 자, PSC가 초기 단계에 사업가를 양성시키는 과정이라면 PSTC는요, 중간 리더로서의 자세와 역할이에요. PT, 물론, 좀 광범위하게 포함시키자면, 골드, PT, 루비, 에메랄드 분들까지 중간 리더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정리해드리고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주제별 강의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론과 행동론에 관련된 실질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이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지사에서 1월 19일부터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소그룹 미팅의 활성화. 자, 결국은 간접 후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후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1대1로, 2대1로, 또 5인 이상 5인 이하 10인 이하의 소그룹 미팅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결국은 이런 소그룹 미팅이 활성화가 돼야, 소그룹 미팅이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뎁스,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동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그룹 미팅이 활성화돼 있어야 내 팀과 그룹의 체질이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업에서 성공의 8단계에서 성장 단계가 있죠.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조치. 결국 성장 단계의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죠. 결국 사업 설명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 설명.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사업 설명을 하기 전 단계와 그 다음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려도 이건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 설명 횟수에 비례해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장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업 설명, 후원한다. 결국 후원한다는 의미는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후원이 미팅과 강의와 상담으로 나뉜다는 말씀 드렸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는 후원한다, 결국은 사업 설명을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원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PSTC를 진행시키는 4가지 목적 말씀드렸고요. 자, 체인 다이아몬드 리더십 코스입니다. 체인의 다이아몬드 이상 성취한 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코스고요. 자, 체인 리더로서의 자세의 역할. 또 다른 역할과 자세가 있겠죠? 성장하는 미팅의 방향 제시와 올바른 복제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 리더들과 원활한 소통과 리더십을 위임하는, 복제를 통해서 리더십을 위임할 수 있는 소통 능력과 강의 능력과 그러한 미팅 능력을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 CDLC이고요. 자, CDLC의 필독도서 중에 한 권입니다. 자, 존 맥스월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 자, 25년 넘게 전 세계 리더들의 새벽을 연 책.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극찬을 한 책이죠. 자, 조직 구성원들이 위임받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원한다면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도, 자, 내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들에게 성공할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성공의 도구를 선물할 수 있다. 언제예요? 리더십을 위임했을 때. 우리 비즈니스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복제를 일으켰을 때. 그래서 이 책에 권한위임 5단계를 제시합니다. 1단계, 내가 직접 일한다. 2단계, 내가 일하고 그 사람이 배운다. 자, 여기까지는요, 직장 생활과 자영업에서도 진행합니다. 자, 3단계, 그 사람이 일하고 내가 돕는다. 여기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4단계, 그 사람이 일한다. 나는 이제 일에서, 일선에서 빠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일한다. 5단계, 그 사람이 일하고 다른 사람이 배운다. 완벽한 권한 위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리더십 불변의 법칙의 권한 위임 5단계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체인 사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스템의 복제에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알려주는 거죠. 알려줘야죠. 자, 알려주는 건 우리가 귀로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알려준다는 의미는 내가 전달하는 걸 귀로 들을 확률이 높죠. 자, 그러면 복제는 귀로 들을 때보다 눈으로 볼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려주는 단계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 2단계 뭘로 나가셔야 돼요? 본보이는 단계로. 귀로 듣고 본보였을 때 이제 복제가 일어나겠죠. 자, 여기에서 더 완벽한 복제가 일어나려면 시켜봐야 돼요. 시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종사했던 많은 분들이 놓치고 관가했던 게 시켜보는 단계. 그냥 번거로우니까, 상대방 입장 봐주니까, 아직 상대방이 생각처럼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해버리고 말지. 그러면 누구의 미팅 능력, 강의 능력, 상담 능력만 커집니까? 나만 커져요. 어쩌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반드시 시켜봐야 돼요. 이게 그 상대를 위한 거예요. 시켜보지 않으면 그의 손과 발로, 입으로 그가 느끼고 깨달은 것만큼 직접 해보지 않는 한 그는 여전히 본인이 뭘 모르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뭘 모르는지는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정이 되고요. 학습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켜보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지시하고는 다릅니다. 우린 상황한 게 아니에요. 지시하거나 통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보이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시도와 그분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도전. 안 해본 걸 하고 계시죠? 칭찬받아 마땅하시죠? 이 칭찬이 그 다음 도전, 그 다음에 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시스템의 4단계 복제입니다. 알려주고, 본보이고, 시켜보고, 칭찬하기. 요 복제 4단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 비즈니스에 적용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PSTC 과정은
1주차 뭐 이번에는 조금 교육이 들어가지만 전부 다 본인이 학습을 통해서 본인이 교환을 만들고 강의하는 자기주도형 강의 형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가 뭘 알고 모르고를 구분하고 파악해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시스템에 초대하고 참여하고 연결시키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번째 CDLC의 목적은 시스템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드렸던 자기주도형 강의 트레이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CDLC 과정은요, 책을 선정해서요, 본인이 모든 걸 본인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가르치지만 배우지만 가르치는 자기주도형 강의 트레이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미팅 프로세스 체인에 단순하지만 체계적인 미팅 안에 들어와 계시면, 시스템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집중한, 몰입한 시간을 얼만큼 썼냐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꾸준히 하신다면 누구도 성공합니다. 비즈니스 시스템 안에 계시다면 돌고 도는 겁니다. 자, 마이스토리. 처음에 마이스토리 체인을 만난 내 삶의 변화, 나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이나 테크닉 물론 필요하죠. 거기에 덧붙여 긍정적인 감정이 전달되고 유발돼야 됩니다. 어떤 감정이요? 제품을 바꿔 써보고 싶은, 미팅에 와보고 싶은, 그리고 만나보고 싶은,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감정이 불러일으켜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스템에 초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프로모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건들지 않고 긍정적으로 감정을 유발시켜서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한 발짝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프로모션이죠. 좋은 걸 더 좋게, 큰 걸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스폰서, 팀, 강사, 체인 교육 시스템을 프로모션해서 그분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력보다는 관계력, 좋은 인간관계와 연결력, 스폰서님과 팀, 또 리더님, 강사분, 체인의 교육 시스템, 때로는 제품, 때로는 회사, 다양하게 우리가 이 연결을 잘했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향하는 정확한 이유와 목적들을 통해서 연결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업은 성장하고 그 결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의 운영 원리입니다. 자, 시스템의 4원칙, 그래서 복제하여 반복하는 겁니다. 자, 올바로 배워서 배운 대로 행동하고 가르쳐 주어 깨닫도록 도와야 되겠죠. 자, 이 과정은 BTC와 PSC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 이 과정은 PSTC와 CDLC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구성책에 말씀드렸고, 운영 원리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명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막혀있고 뭔가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과 좀 지혜를 얻는 책이기도 하고요.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 끝없는 추구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 26장에 성공은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효과적인 성공 시스템을 배우려면 자,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자, 먼저 성공은 결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준비 단계, 2단계도 결단이죠. 결단이죠. 먼저 성공은 결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정을 하고 나면 비전이 따라옵니다. 비전에, 자, 꿈은 막연한 바람이라면 목표로 쪼개놓죠. 어쩌면 목표가 비전일 수 있어요.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꿈, 그게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비전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기도 하죠. 자세와 습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삶의 방식이 되고요. 자, 물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덱스터께서도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게 아닌가 봐 그만둬야겠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성공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사원칙도 러닛,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시스템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실행하는 겁니다. 배우는 것도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자,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면 성공이 옵니다. 그 단계를 지나야 성공이 옵니다. 성공의 8단계 단계를 진행해야, 그 단계를 지나야 성공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군 이라고 말할 겁니다. 처음에 그토록 비아냥거리고 나를 부정했고 폄하했던 분이 어때요? 시간 지나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당신은 할 줄 알았대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든 과정을 모릅니다. 자,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그들은 여러분이 성공을 쉽게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성공하든 여러분이 자신이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의 꿈과 목표, 매일 해야 될 일을 일관되게 꾸준히 한다면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똑똑하게 일하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이 사업이 됩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이 사업이 됩니까? 직장생활 자영업 열심히 안 하셨나요? 최선을 다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똑똑하게 일하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똑똑하게 일한다는 것은 곧 성공 시스템을 배워서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공 시스템을 배우셔서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체인 성공 시스템을 배워서 활용하시라는 의미고요. 성공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노력을 보완해주고 노력을 배가시켜줍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주죠.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북돋아줄 것도 보완해줄 것도 배가시켜줄 것도 없겠죠. 그래서 꾸준히 시스템에 계시다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시고 행하신다면 돌고 돌아 누구나 다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인의 로얄 크라운의 PB가 4억 1000만 PB, 4억 1000만 PB죠. 어느 날 5년 후에 10년 후에 10억 PB, 10억 PB로 바꾸나요?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내가 왔다 갔다, 내 마음 상태가 될까 안 될까, 그런 심리적 부정과 긍정에서 나 자신이 왔다 갔다 할 뿐이죠. 회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상 플랜 변치 않습니다. 체인의 제품은 그대로입니다. 시스템 또한 다듬고 조율돼서 업그레이드 되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이 이런 얘기를 했죠. 책의 요장의 마지막에도 써 있네요. 재량껏 한다는 것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경험도 없고요. 해봤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배워서 어떤 위치에 가본 적도 없고요. 이제 배우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재량껏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기 전에 어떤 일정한 하셨던 일에서 큰 결과를 냈던 분들이 초기에 적응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것이 자꾸 재량껏 하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고요. 그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배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백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새로 써서 새로 채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한 자꾸 우리 비즈니스는요, 재량껏 하게 돼요. 내가 쉬운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게 되죠. 중요한 건 나로부터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단기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실, 복제된다는 거예요.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재량껏 한다는 것은 같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복제를 일으킬 수 없다. 복제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건 그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요구하는 성공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복제를 염두에 둔 비즈니스의 방법과 행동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무리 드리고요. 모쪼록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요새 독감이 또 많이 유행입니다. 항상 건강을 잘 하시고 이동하실 때 안전사고 운전 각별히 주의하시고 2025년에는 원하시는 꿈꾸신 모든 것들 이루시는 멋진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제 줌 미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